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최강자,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10배 오른 회사, 이들 표현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회사는 어느 곳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반도체 회사라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대중의 관심은 그래서 올해도 가느냐, 이제라도 투자할 만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나온 올해 전망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1월 8일 종가 기준 140달러 선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뉴욕 증시에서 애플에 이어 2위 수준이고요. 이달 6일 기준으로 149.43달러를 기록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주가를 돌파했죠. 장중한 때 150달러도 넘나들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2025년 전망에 대해 압도적으로 낙관적입니다. 매수, 보유, 매도 추천 중에 60곳이 매수를 권하고 있고요. 4곳은 보유를 추천합니다. 매도 추천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72달러 수준으로 8일 종가인 140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아직 22%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25년 최선호주인 탑픽 종목에 엔비디아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려도 엔비디아가 블랙웰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해 강력한 수요를 누리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매출과 순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셉은 결국 엔비디아 투자는 블랙웰 판매 성적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시장 변동성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신호를 블랙웰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 주가가 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삭소은행의 존 하디 전략가는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에 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애플의 시장 가치를 2배로 초과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죠.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요.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PER은 58배입니다. 꽤나 높아 보이지만 52배 수준의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터무니없는 수준 아닙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브로드컴만 해도 당장 180배의 PER을 기록하고 있죠. 결국 엔비디아의 올해 기업 성장과 주가 상승의 핵심은 차세대 AI 플랫폼 블랙웰에 있습니다. 블랙웰 GB200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차세대 AI 칩으로 AI 반도체 붐을 일으킨 호퍼 시리즈인 H100과 H200의 성능을 압도합니다. 블랙웰 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설계 결함 등 문제로 지연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본격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2025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양산 도전에 이 블랙웰 상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죠.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10월에 이미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미친 듯하다. 모든 기업이 가장 먼저 블랙웰을 갖고 싶어 한다 라고 밝힌 바 있고요. 블랙웰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만 폭스콘도 부회장이 직접 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밝혔죠. 블랙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직접 확인시킨 겁니다. 폭스콘은 또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큰 블랙웰 서버 생산 시설을 멕시코에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의 핵심 업체인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생산 공정을 폭스콘의 신규 공장까지 더해 공급을 늘리는 형태인데요. 반도체 공장은 그 특성상 선주문이 없으면 공장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대량의 수요는 확정이 됐고 블랙웰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블랙웰 칩의 12개월 분량이 완판됐다라는 걸 확인한 바 있죠. 12개월 동안의 블랙웰 생산 물량이 모두 예약돼서 지금 제품을 주문해도 12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어 인베스트사의 이바나 델레스카 창립자도 엔비디아가 2025년 올해 블랙웰로만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94조 원을 웃도는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밸런스도 엔비디아의 2025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2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내는지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엔비디아가 올해 본격 확대를 선언한
신사업 분야들의 선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젠슨왕 CEO는 올해 CS2025 기조연설에서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 등의 개발을 가속화하긴 플랫폼 코스모스도 소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같은 3D 환경을 가상의 세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가상 환경에서도 마치 실제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젠슨왕은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로봇 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통상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일된 플랫폼이 없었죠. 엔비디아 AI 플랫폼인 쿠다처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블랙알 반도체 성능을 기반으로 한 컴퓨팅 능력으로 로봇과 자율차 시대에도 우리가 선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젠슨왕은 물리적 AI 모델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방대한 양의 실제 데이터와 테스트가 필요하다면서 개발자에게 이런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개발자는 이를 미세 조정해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이 왜 함께 가동돼야 할까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어야 업무 현장에 배치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올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죠. 정리해보면 블랙웰을 기반으로 로봇에 탑재할 칩과 로봇 그 자체인 하드웨어도 만들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관련 현실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상 공간에서 구현해볼 소프트웨어도 만들겠다는 구성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맡겠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2025년 AI 시장도 엔비디아 주도의 GPU 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업황이 쉽게 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도체 업종이 또 한 차례 강력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최상위 추천주로 선정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클라우드 고객들이 주도하는 엔비디아 블랙웰 배포와 AI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AI 반도체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편 올 하반기에 그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도 킹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반영된 주가가 횡보하거나 유지되며 M7으로 명암을 내미는 수준에 그칠까요?